이런 생각 하신 적 없으세요? 왜 나한테만 우울한 일이 생길까? 왜 항상 비슷한 사람들한테 비슷한 상처를 받을까? 왜 비슷한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까? 또 이런 상황도 있어요. 지금 상황들은 객관적으로 행복한데 왜 자꾸 안 좋아질 것 같을까? 운 좋게 상황이 확 좋아졌는데도 행복은 금방 무덤덤해지고 이전에 느꼈던 불안함을 느끼게 될까? 그러고 보면 반대의 경우를 보기도 하는데요. 막연하게 저 사람은 참 긍정적이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좀 힘들 상황인데도 금방 털고 평소처럼 잘 지내네. 저 사람은 스트레스 내성이 높은가?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 금방 또 회복하네. 이런 거 말이죠. 몰랐는데 우리의 뇌는 생각보다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게 아니래요. 이상하죠? 행복하면 어쨌든 좋은 건데 왜 우리 뇌는 우리의 행복을 원치 않을까? 심지어는 우리가 불행하길 바라기도 할까? 정신과 전문의 박용철 님의 감정은 습관이다를 읽어보면서 그 이유를 알아보고 우리가 지금보다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항상성이라는 말 있죠. 이제는 많이들 알고 계신 개념인데요. 정확하게 사전으로 찾아보면 다양한 자극에 반응하여 개체 혹은 세포의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성질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즉, 항상 말라있던 사람이 갑자기 폭식을 해서 몸무게를 늘려도 몸은 원래의 상태를 기억해서 말라있던 상태로 가려고 하고, 병에 걸리거나 뜨거운 곳으로 가게 되면 체온이 올라가잖아요. 이럴 때 이 체온을 낮추기 위해서, 즉 열을 식히기 위해 땀을 흘려서 체온을 조절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을 말해요. 이런 항상성은 심리 상태에도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뇌 역시 좋은 상태를 원한다기보다는 익숙하고 늘 있었던 상태가 유지되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무의식적으로 행복, 만족감 같은 나에게 이로운 것보다는 평소에 유지하고 있었던 익숙한 상태를 필사적으로 지키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안 익숙했던 감정이 있다면 이는 무의식 속에서, 뇌 속에서 표준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몸무게나 체온처럼 말이죠. 오랜 기간 불안하게 지낸 사람은 이 불안함이 표준 감정이 되는 거고, 행복한 감정으로 살아온 사람은 행복함이 표준 감정이 되는 겁니다. 살면서 여러 가지 상황과 감정, 스트레스 등을 받게 될 텐데 이로 인한 감정의 변화를 겪더라도 뇌는 원래의 표준 감정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그러니 평소에 불안함에 시달리던 사람은 상황이 좋아지더라도 어느새 불안해하는 그런 삶이 반복되게 되고,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살던 사람은 불행한 일을 겪어도 금세 감사한 삶의 태도를 되찾을 수 있는 겁니다. 뇌는 근데 왜 그럴까요? 이 항상성이라는 개념은 알겠는데 이 정서나 감정에도 이 항상성이 적용된다니 말이죠. 예를 들면 마른 체형, 뚱뚱한 체형, 어쨌든 그 체형대로 살아왔으니까 그렇게 돌아가는 거 이해합니다. 우리 체온을 일정하게 조절하는 것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행복한 건 어쨌든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뇌는 그것을 추구해야 할 것 같고, 불안감, 불행함 이런 감정은 삶의 질을 떨어뜨리니까 조금 뇌가 그것을 거부해야 될 것 같은데 말이죠. 저도 몇 번 말씀드렸고 여러 가지 방송에서도 이렇게 하는 이야기들이 있죠. 우리는 수렵 채집을 하던 원시인에서 단 하나도 진화하지 않았어요. 수렵 채집인의 상태로 사회와 문화, 과학기술만 발달을 한 것이죠. 수렵 채집인의 아기와 지금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아기를 똑같이 데려다 놓으면 유전적 원리로만 봤을 때는 99.9% 이상이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수렵 채집을 하던 조상들의 뇌가 작동하던 그 원리가 지금 우리의 뇌가 움직이는 원리와 같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의 멀고 먼 조상들은 하루하루 살아남는 것이 최대의 목표였을 거예요. 즐거움, 행복, 유희 이런 것보다는 날카롭고 고통스러운 기억을 더 잘하는 것도 생존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였으니까요. 그건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죠. 뇌는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나를 고민하면서 수렵 채집인 기준으로 생존에 초점을 맞추어 진화했을 겁니다. 따라서 행복, 높은 가치 이런 것은 뇌가 선택하는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이 과정에서 우리의 뇌는 익숙한 것을 안전함으로 받아들입니다. 새로운 것은 나에게 이득이 될 수 있지만 반대로 죽음에 직결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한 새로운 것을 배척하려 합니다. 항상 먹던 음식보다 더 맛있는 게 분명해 보이는 저 과일이 있어요. 그런데 저것을 먹으면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본능은 그 새로운 과일을 거부하게 되고 맛이 있든 없든 질리든 간에 항상 먹던 것을 안전하다고 인식하면서 먹고 싶게끔 세팅이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뇌 안에 굳어진 익숙함들이 바로 습관이다. 이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랜 기간 유지되어 왔다는 것만으로도 뇌는 익숙한 것, 즉 안전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저자는 감정 습관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데요. 이 감정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항상 불안해했던 사람에게 이 행복감은 되레 안전하지 못한 감정으로 느껴지고 뇌는 평소에 늘 갖고 있던 불안함을 느끼고자 노력해요. 뇌가 생각하기에는 행복해서 좋은 것은 생존에 도움이 안 됩니다. 늘 해왔던 익숙한 감정인 불안함이 바로 안전한 감정인 것이죠. 여기까지 들으시고 다시 생각해 볼까요? 불행함이 표준 감정인 사람이 좋은 이성을 만나 사랑을 시작하고 동시에 진급을 해서 급여도 확 올랐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큰 기쁨이 될 수 있는 이 두 가지 빅 이슈가 동시에 찾아온 거예요. 분명히 짧은 순간이라도 이 사람의 뇌는 행복을 느낄 겁니다. 그런데 불행감이 표준 감정이다 보니까 뇌는 이 행복감을 빨리 지워버리고 불행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애인으로부터 받게 될 상처나 고통을 먼저 예측하기도 하고 상대의 작은 말과 행동에 안 좋은 반응을 해서 싸움을 일부러 막 만들기도 합니다. 승진한 자리가 분명 좋은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위치가 불러오는 어떤 불편함이나 책임감에 더 큰 불만을 느끼기도 하고 승진 전이든 후든 똑같이 갖고 있는 이 직장 자체에 대한 불안함을 더 크게 느끼기도 해요. 상황은 좋아졌는데 본능적으로 익숙한 감정, 즉 불행감을 느끼게 할 만한 요소들을 매우 적극적으로 찾는다는 것이죠. 하루 동안 일어나는 수많은 일 중에서 불행감에 어울리는 일을 찾아서 의미 부여를 하고 확대하기도 하고 불행감을 느낄 만한 일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더 주의를 기울이고 중요하게 인식하고 오래 기억해요. 반대로 낯선 감정, 방금 사례에서는 행복감, 이런 행복감을 느낄 만한 일이 생기면 과소평가하고 막 무시하려고 하고 그러죠. 사람은 당연히 행복하고 싶어 해요. 불행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불행하게 생각하려고 이 사람의 뇌와 무의식이 만들고 있다는 말입니다. 저자는 뇌는 유쾌하고 행복한 감정이라고 해서 더 좋아하지 않는다. 익숙한 감정을 좋아한다. 불안하고 불쾌한 감정이라도 그것이 익숙하다면 뇌는
불안하고 불쾌한 감정을 느낄 때 안심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평생 똑같이 살 수는 없잖아요. 나의 감정 습관이 행복감, 만족감, 감사함이면 모르겠는데 불안함, 불행함, 초조함이라면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하나? 그럴 수는 없어요. 어쨌든 행복하고 만족하면서 살고 싶으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반대로 뇌를 속여버리면 되지 않을까요? 평소 가지고 있던 불쾌한 감정이 안전하다라고 느끼는 나의 뇌에게 그게 아니라 이런 좋은 감정이 평소에 가지고 있는 표준 감정이야 하고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책에서는 다양한 사례를 활용해서 그 방법들을 제시하는데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몇 가지 짚어볼게요. 일단 좋은 일이 생겨도 자꾸 외면하려고 하고 불쾌한 감정을 내가 찾으려고 한다. 그렇다면 불안하고 이상한 것 같아도 일단은 지금 당장 생긴 좋은 일, 그 일 자체에 집중해야 해요. 진짜 불안한 요소나 날 불쾌하게 만들 만한 요소가 그 안에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나의 기본적인 표준 감정을 바꾸기 위해서는 나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라고 스스로 억지로라도 확신을 해야 합니다. 51대 49가 아니라 100대 0에 수렴하는 강한 확신으로 말입니다. 행복해질 것이라고 스스로를 속여야 무의식도 서서히 기본 감정이 행복함인가? 이 행복한 게 안전한 거 맞나? 하면서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좋은 일이라고 할 만한 게 없었어요. 그러면 계속해서 안 좋은 감정으로 지내야 할까요? 하루를 지내다 보면 많지는 않아도 작은 만족, 작은 성취, 작지만 좋은 기분이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하다못해 오늘따라 하늘이 예쁠 수도 있고 지나가다 마주쳤던 어린아이가 손을 흔들어줘서 마음이 조금 따뜻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죠. 하늘이야 지나가는 건데 애들이 지나가는 애들인데 이렇게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스쳐가는 좋은 감정을 일부러 기억하는 겁니다. 말씀드렸죠? 나의 기본 정서가 불쾌한 감정이라면 불쾌한 감정을 불러오는 자극은 확대 해석하고 좋은 감정을 불러오는 자극은 외면한다고요. 뇌는, 무의식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스치는 이런 좋은 감정이 딱 느껴질 때 그때그때 기록을 하는 겁니다. 괜찮습니다. 별거 아닌 작은 기록은 쌓이고 쌓여서 좋은 감정이 나에게 들어왔었다는 증거가 될 거고 작은 불씨가 될 거고 당신이 진짜로 좋은 감정을 원할 때 그것을 계기로 점점 커질 거거든요. 뇌는 좋은 자극을 잊어버리려고 할 겁니다. 하지만 노트는 사라지지 않고 물리적으로 남아서 언제든지 펼쳐볼 수 있겠죠. 말씀드린 내용들이 너무 뻔한가요? 그런데 바꿔 생각해보면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스쳐가는 바람에도 감사하고 행복해하자, 이런 말들을 우리가 많이 하면서 살았어요. 어찌 보면 하나마나한 말인데도 우리는 사실 잘 이렇게 실천하고 있지는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자고 제시를 해보는 거고요. 이런 거 말고도 조금 더 디테일한 방법도 있어요. 책에서는 감정을 통일하지 말고 나누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한번 볼게요. 감정은 기본적으로 자극에서 시작합니다. 상황에 따라 발생하는 자극을 뇌는 감정이라는 것으로 변환하여 느끼는 겁니다. 이 뇌는 자극들의 차이를 구분해서 우울함, 억울함, 분노, 기쁨 등으로 세분화합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는 감정을 다양하게 느끼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유쾌한 감정과 불쾌한 감정이라는 두 가지 카테고리로만 나누어서 큰 감정 덩어리로 받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배가 고파요. 그러면 불쾌합니다. 그래서 울어요. 배가 아파요. 그러면 울죠. 기저귀가 젖었어요. 불쾌합니다. 그래서 울어요. 어떤 것이 무서워요? 불쾌합니다. 그래서 울어요. 자, 이런 것들이 다 한 덩어리의 감정인 것이죠. 그러나 성장하면서 그냥 불쾌하다고 생각했던 이 감정들이 다 미세하게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동시에 감정들을 지칭하는 여러 가지 단어도 배우게 되고 사회적 경험으로 다양한 감정을 세분화할 수 있게 되죠. 그런데 이러한 구분들은 한번 익혔다고 해서 평생 확고하게 유지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다시 미세하게 나누어졌던 감정들이 하나로 뭉쳐버리기도 합니다. 만약에 하나의 감정을 주로 사용하고 다른 감정을 무시하기 시작하는 이런 감정 습관의 덫에 빠지면 점차 자극들의 미세한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고 다른 감정을 느껴야 할 상황에서도 내가 익숙한 감정으로 잘못 해석할 수 있다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항상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이 화가 그 사람의 기본적인 표준 감정이고 그에 따라서 이 감정 습관으로 늘 화를 내고 싶어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군가에게 좀 미안한 일이 생겼어요. 그럴 때는 미안하다 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화를 내요. 미안함, 겸연쩍음, 이런 감정들은 분명히 차이가 있고 화를 내는 것과는 다름에도 불구하고 화를 내는 감정 습관 때문에 그냥 다 묶어서 화라는 감정이 이러한 마음들을 대표하게 되는 거죠. 뭐가 화가 난 거고 뭐가 미안한 건지 헷갈리니까 그냥 화난 걸로 통일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감정 습관을 익히기 위해서 감정을 구분하고 세분화하는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감정을 풍요롭고 다양하게 느낄수록 획일화된 감정 습관에서 벗어날 수 있거든요. 그 방법으로는 감정 수첩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때그때 느껴지는 감정이나 상황을 기록하고 조금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이게 화날 만한 일인가? 이것이 불행해할 만한 일인가? 이것이 불쾌한 일인가? 이것이 불만족스러운 일인가? 혹시 화가 아니라 미안한 게 아니었을까? 불행한 게 아니라 단순히 심심한 건 아니었을까? 불쾌한 게 아니라 오히려 좋은 기회가 아니었을까? 불만족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냥 배가 고픈 건 아니었을까? 기록을 통해 상황에 맞지 않은 감정들을 내가 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비슷한 상황이 다시 왔을 때 감정에 대해서 세심하게 구분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두루뭉술하게 뭉쳐져 있던 엉뚱한 감정에서 벗어나면 감정 습관을 컨트롤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겁니다. 좋게 생각하려고 애쓰고 긍정적으로 세상을 보기 위해 노력하면 나의 기본적인 정서가 좋아질 것이다. 제가 이 책을 읽기 전부터 최근에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애쓰던 말이었어요. 그래서 책을 보면서 타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은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내가 잘하고 있었구나. 다만 생각하지 못했던 그냥 성향이고 습관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무의식은 긍정적이고 유쾌한 것을 바라는 게 아니라 익숙한 감정을 좋아한다 라는 말은 좀 강하게 저한테 다가왔어요. 그래서 결론은 내가 나를 조금 더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선 나의 무의식을 속일 수 있을 정도로 뻔뻔하고 똑똑하고 진득하게 나의 감정을 만들어 나가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신과 전문의 박용철님의 감정은 습관이다를 읽어보았습니다. 도서 추천, 청취자 의견은 underline book@gmail.com입니다. 저는 언더라인입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